자, 여기 무슨 간도라고 했어요? 서간도. 여기 무슨 간도? 간도. 여기는 연. 무단통치식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비밀 무슨 결사? 비밀 결사. 자, 서울에서 양반 유생이었던 임병찬. 이 사람은 최익현의 제자예요. 우리 면함 최익현 기억나죠? 을사의병 때 이 사람 잡혀서 그 대마도로 유배 갔다가 일본이 주는 거 안 먹겠다 그래서 굶어서 죽었다 그랬죠? 그 최익현의 제자. 양반 유생. 유생들이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게 뭐예요? 한 글자. 뭐예요? 네, 왔어요. 빨리 와, 빨리 앉아. 조용히 앉아. 뭐예요? 충이죠, 충. 당시 고종이 밀명을 내려요. 자, 고종의 밀명으로 다시 조선 왕실을 회복해봐라.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용히 앉아. 애들 안 보여, 뒤에. 빨리 앉아. 복벽주의라고 불러요. 여기서 벽은 뭘 뜻하냐면 이거를 뜻하거든요, 이거. 이게 뭐죠? 왕자에다 점 하나 찍은 거? 이게 뭐예요? 옥이죠, 옥. 벽은 옥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곧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한다. 왕실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의병 전쟁을 계획을 해요. 근데 사전에 총독부에 발각이 돼가지고 임병찬이 잡혀 들어가면서 결국은 실패. 네. 자, 다음에 중요한 단체. 이미 눈썰미는 친구들은 기출에서 몇 번 봤을 텐데, 자, 1910년대 비밀결사 단체 하면은 대한 광복회.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광복회? 저 96페이지 펴면 교재 96페이지. 대한 광복회를 이끌었던 사람은 박상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대한제국의 판사였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이제 공부도 많이 배웠고 이제 판사였기 때문에 평생 이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신분이었는데 나라가 망하자마자 자기 판사 신분을 다 버리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거예요. 이 박상진과 함께 대한광복회를 이끌었던 멤버가 김좌진이라는 사람. 자, 이들은 친일 부호들을 처단했어요. 그리고 장교를 키우기 위한 사관학교 설립을 계획하기로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은 공화제를 지향했다. 조선 왕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자, 이 1910년대 비밀결사 하면 이 두 단체가 잘 나오는데 특히 대한광복회가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네. 자, 두 단체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공통점은 뭐예요? 비밀결사 몰래 했다는 거예요. 무단통치 시기에 이제 일제 감시망을 피해서 몰래 했다는 거고, 자, 차이점은 그렇죠. 왕실을 회복하자 복벽주의였고 대한광복회는 그렇죠. 공화제를 지향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자라고 얘기했던 단체라는 거. 하지만 결국 대한광복회도 일제에게 발각이 되면서 박상진이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고 김좌진은 만주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송죽회는 여성단체였고 비밀결사였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주 지역의 서간도. 요 서간도 지역에선 일찍이 이 삼원보,
요 지역에서 나라가 뺏길 걸 알고 신민회란 단체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 신민회가 일찍부터 무장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어 놨어요. 1910년 딱 우리가 그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무렵에 이 만주랑 연해주 등지에 한국 사람들이 80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몇만 명? 80만 명. 당시 조선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19세기 중반부터 계속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막 옮겨가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나라 뺏길 무렵에는 무려 이 지역의 동포가 몇 만이나 됐다고요? 80만 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많이 살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이끌어갈 만한 뭐 이제 그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을 위한 그런 조직, 단체가 만들어지는 게 경학사, 구민단 이런 단체들이. 여기서 군정서라고 나와 있는 거는 군사훈련을 받은 군부대예요. 여기서도 한국인들끼리 자, 군부대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신민회에서 주도해서 만든 단체, 신흥 강습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요거 우당 이회영 육형제가 만드는 거 주도했다 그랬죠. 이회영 막내는 누구였어요? 제일 장남이 이회영이었고 막내가 이시영이었죠. 이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가 만드는 걸 주도했던 장교학교였죠. 만드는데 대략 얼마 들었다고 이거? 자, 엄청 부자였잖아요. 이회영, 이시영 형제가. 부동산이랑 이런 거 급처분해가지고 만든 돈이 600억이었는데 이거 고스란히 다 투자했다 그랬죠. 그리고 신흥강습소가 3.1운동이라는 사건을 거치면서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 신흥무관학교로 바꾸게 됩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유명한 장군들 지청천, 김경천, 신동천 뒤에 천이 몇 개예요? 세 개죠. 이들을 신흥무관학교의 삼천이라고 불렀어요. 특히 지청천이나 김경천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 보통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면 일본 군대에 들어가서 출세가 보장이 돼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독립군 활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이 지청천과 김경국. 투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공 던지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투수라고 하죠. 투가 던진다는 뜻이잖아요. 신은 무슨 신자예요? 신. 몸신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람들 투신 자살이라고 하죠. 그죠? 네. 신이 그래서 자기가 희생을 맞아요. 자기가 이제 자기 몸을 던졌다 이런 표현을 투신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 사람들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독립군 활동에 투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위에 그죠? 자, 말이 독립군 활동이지. 이거 지금 지원받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이미 조선이란 곳은 일제가 총독부를 설치한 다음에 일본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로부터 세금 걷어가지고 그 공무원이나 관리들한테 월급 줘가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독립군들은 일제 통치를 인정 못하고 지금 해외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원받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농사 짓고, 혹은 뭐, 좀 세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있으면 공격해 들어가서 그거 뺏고, 자,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땠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하고 못 먹고 자 추운데 막 자야 되고 길바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풍찬노숙이라고. 막 바람 부는데 바람 세찬 바람 맞아가면서 노숙 길바닥에서 자고 먹는 거 없고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이 군인들 나중에는 이 무기 같은 게 제대로 보급이 안 돼가지고 그 막 집신 같은 걸 만들어 신었는데 이 만주 지역은 지금 여기 서울도 겨울에 춥죠. 근데 저 윗지방으로 올라가면 더 어떻게 될까 날씨가?
더 춥단 말이에요. 여기는 겨울 되면은 기본 영하 20도예요. 더 추워지면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간다고. 자, 이런데 옷 같은 거 입고 밖에서 자는 거예요. 자, 그런 고생을 했던 독립군들. 자, 이제 북간도. 이 북간도 지역은 특히 이제 교육으로 또 유명했는데 서전서숙이라는 단체. 여기 지금 보면은 용정이란 동네가 있죠? 이 용정이란 동네, 룽징이라고 해요, 중국어로는. 서전서숙, 숙은 기숙사 할 때 숙자예요.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전서숙을 만든 사람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이주는 거기 헤이그 특사에서 자살했고, 이상설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일찍이 그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죠. 이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뭐 만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더하기 빼기. 수학 교과서 만든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상설. 이분이 이거 만들어 놓고 헤이그 특사를 간 거예요. 그랬다가 헤이그 특사를 갔다가 문제가 돼서 이상설이란 분이 조선으로 귀국할 수가 없었어요. 가면은 당시 이제 일본은 이상설이 없는 가운데 그 당시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상설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설 씨는 이때부터 이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 계속 독립군 활동을 하는데 헤이그 특사 가기 전에 만들어 놓고 돌아와 봤더니 서전서숙이 이미 폐허가 됐어요. 자, 운영하는 사람이 없고 그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니까 교사들도 다 없어지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멤버들이 다시 그 이상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멤버들 다시 규합을 해서 새로 만든 학교가 명동학교예요. 서전서숙이 뭐로 계승됐다? 명동학교. 명동학교 출신의 유명인들. 자, 별에는 밤, 윤동주, 제야 대통령, 박정희 유신 독재 그 저항했던 제야 대통령 장준하, 국내 진공작전도 이 사람 참여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자, 그리고 문익환 목사. 문익환 목사의 동생도 이제 목사였는데 문동환 목사. 한 명 더 쓰자면 아리랑이란 영화로 유명했던 사람. 나홍규. 자, 이런 사람들이 명동학교 출신이었다. 명문학교라는 뭔가 좀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명은 밝을 명자에 동은 동력 동자거든요. 동쪽을 밝게 한다. 당시 이제 동쪽이라는 표현은 우리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동네 동자가 아니에요. 명동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명동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이제 군대가 양성이 되는데 북로군정서 하면은 뭐 떠올려야 돼요? 중광당 북로군정서 하면 장군을 숭배하는 종교. 제 대종교를 떠올려야겠죠? 이 당시 중광당과 북로군정서 주요 멤버가 김좌진 그리고 서일 이런 분. 여기서 이제 군대를 키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요 이상설이란 분이 여기서 더 이상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더 활동이 좀 유리한 곳으로 옮겨가는데 자, 요 지역으로 옮겨가요. 여기는 만주랑 연해주 그 사이에 있는 땅인데 자, 법적으로는 만주 땅이에요. 이 밀산이라는 곳에 한흥동이라는 기지를 건설을 해요. 이것도 역시 이상설이 건설을 주도했죠. 그리고 이상설이라는 분은 결국은 이제 밀산에서 또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연해주에는 그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1860년대부터 한국인들이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저 이상설이란 분이 대한독립 성명을 발표한 성명회란 단체를 조직을 하고요. 이상설. 그리고 권업신문이라는 신문을 만드는데 역시 여기도 이상설이란 분이 개입을 해요.
그리고 1914년에 나라 바깥에다가 최초로 임시정부 만들어지기 5년 전에 정부를 만드는데 이게 우리 국권 빼앗긴 다음에 최초로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정부예요.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정부? 광복군 정부. 정통령이 이상설, 부통령이 이동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동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 임시정부의 초대 뭐였어요? 국무총리였죠. 이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 사회주의자였죠. 자, 여기 13도 의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희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자, 정미의병 기억나요? 그 일제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다음에 우리 대한제국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해산시켜버렸죠. 이때 해산 군인들이 가담한 강력한 그 의병들을 정미의병이라고 했죠. 그 정미의병이 이듬해에 13도의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그 13도 창의군을 조직해가지고 어디로 진격해요? 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어디로 진격해요? 통감부가 있었던 서울로 진격하죠. 이거를 무슨 진공작전?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때 이 서울 진공작전을 이끌었던 의병장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수면상실로 낙향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하는데 이때 서울 진공작전 실패했던 의병들을 이끌고 유인석이라는 의병장이 요 연해주 와가지고 의병 군대를 조직을 한다. 자,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의 열기를 이어갈 만한 여러 임시정부가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죠. 자, 연해주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임시정부가 대한국민의회 1919년. 자, 상하이 지역으로 보세요. 상하이 지역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1917년에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죠. 이 대동단결선언 기초했던 사람이 뭐 신규식, 그리고 박은식, 신채호,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김규식 이런 사람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상하이에서 만든 단체가 무슨 당? 신한청년당. 신한청년당에서 또 활약했던 사람이 여운형,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런 사람, 이 신한청년당에서 한 주요 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뭐가 체결됐어요?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죠. 여기에 누구를 보냈어요? 말 잘하는 사람, 언어 여러 개 잘하는 사람. 김규식을 보냈죠. 김규식을 파견. 자, 그리고 김규식이 파견된 이듬해에 3.1운동이 일어났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김규식이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으로 임명이 되죠. 그러면서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알리려고 했지만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했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강대국들이 조선 얘기를 들어줬다? 그냥 우선 잘 문제도 못 말하고. 자, 미주 지역 하면은 미국을 뜻하죠. 대한인 국민회랑 흥사단은 미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너희 하와이 들어봤어요? 얘기를 해. 네. 네. 자, 하와이는 섬이지만 여기도 역시 미국 땅이죠. 대한인 국민회와 흥사단을 이끌었던 멤버는 안창호, 도산 안창호 들어봤죠?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분이에요.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무장투쟁을 준비했어요. 하와이에 있는 그 노동자들,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모아가지고 밤에 군사훈련을 한 거.
자, 여기까지가 1910년대 흐름이었고, 잘 봐봐. 1910년대 나라 안에서는 대놓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결사? 비밀 결사라고 그랬죠.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 같은 단체들. 나라 바깥에서는 이제 막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 만한 기지가 필요하잖아요. 독립운동에 뭐가 건설됐다? 여러 지역에서 기지가 건설됐다고. 독립운동 기지가.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등지에서.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뭐 각국 외교공사 간에 그 외교 사절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의 독립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결국 이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뭐를 만들어요? 대한민국? 자, 미국 지역에서도 활약이 있었는데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자, 2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요 시기가 근현대사에서 가장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정리해두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20년대 97페이지. 이제 독립운동 기지가 10년대 만들어지고 2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자, 무장독립전쟁이 어떻게 되는 시기예요?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런 시작과 동시에 일본의 탄압으로 시련을 겪다가 흩어져요. 통합됐다가 다시 또 일제에 의해서 시련을 겪고 다시 뭉치는 것들이 반복되던 시기. 자, 1번부터 9번까지 선생님이 넘버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요 간도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활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이 자, 이거를 한번 응징을 해야겠다. 여기 있던 한국인들을 이제 다 박살내야겠다 해서 군대를 보내요. 자, 근데 당시 삼둔자라는 곳으로 요거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 삼둔자라는 곳으로 이제 독립군들이 일본 군대를 잘 유인해가지고 일본 군대는 여기 지리를 잘 몰랐거든요. 자, 그래서 소규모지만 최초의 승리를 거둬요. 이게 삼둔자 전투예요. 근데 삼둔자 전투는 기본 단계에서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냥 지명만 한번 나올 정도? 자, 그리고 정말 최초로 대승을 거둔 전투가 이 전투예요. 1번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예요. 삼둔자에 이어서 봉오동으로 적군을 유인해가지고 크게 승리했는데 이때 활약했던 장군이 홍범도 장군. 이끌었던 부대가 대한 독립군이란 부대. 최초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최초의 승리. 자, 일제가 한번 저 독립군들에게 한번 패배를 한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군대를 보내야겠는데 이 지역은 지금 중국 땅이죠. 우리 세계사 배울 때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길 지금 청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지배를 하지 않고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위안스카이는 이때 이미 죽은 상황이었고 위안스카의 그 부하들, 그 부하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군벌이라고 불렀죠.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중국의 군벌들, 이 군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돈이 왜 중요하죠, 이 사람들한테? 그죠. 군사를 유지하려면은 먹이고 재우고 입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라고 뭐고 없어요. 자기 힘, 그 원천인 군대를 유지하려고 일본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들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일본에서 철도를 깔게, 뭐, 우리 철도 깔게 여기 부설권 좀 내줘 하면 그것도 다 넘겨주고 돈 받아요. 심지어는 땅도 떼줘요. 자,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일본 땅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출병할 명분이 필요했어요. 요 훈춘 지역에 일본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중국 마적대들, 중국인들은 여기서 말 타고 다니면서 도적질을 했거든요. 그들을 마적이라고 불렀는데 일본인들이 그 마적들을 매수를 해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도 이 훈춘을 공격해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마적들이 훈춘리를 공격해가지고 여기서 중국인들이랑 일본인들을 죽인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사건? 훈춘 사건이에요.
자, 이제 출병할 명분이 생겼죠? 우리 공격당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공격당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말을 탄 독립군이라고 일본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출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일본 군대가 아주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출병한 거를 여기 지리를 잘 알고 있던 우리 독립군들이 유인을 해요. 여기 보면 일지가 쭉 나와 있죠? 백운평, 왈루구 이런 쪽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자, 대승을 거둬요. 어디서? 청산리에서. 자, 우리는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부르는 이 전투죠? 김좌진, 국로군정서라는 부대를 이끌었죠? 이 무슨 종교 부대였어요, 이거? 대종교라고 불리는 당군을 숭배하는 부대였죠? 자, 그리고 여기 누구도 가담한다?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도 여기에 가담을 하죠. 자, 이 청산리 대첩은 독립군의 최대 승리.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일본이 저 무시했고 만만하게 봤던 독립군들에게 지금 피해를 많이 봤죠. 약이 진짜 바짝 오른 거예요. 자, 이 지역으로 출병을 해서 이 지역 일대를 어떻게 버렸을까요? 자, 독립군 뭐고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마을이란 마을, 주민이란 주민들은 수만 명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간도 참변이에요. 자, 그러자 여기 간도 참변이 이렇게 일어났죠? 여기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졌죠, 독립군들이. 그래서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화살표 보이는 대로 밀산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요. 여기 과거에 이상설이란 분이 독립운동 기지 하나 만들어놨죠. 그 기지 이름이 뭐였어요? 한흥동이라는 곳이었죠. 그죠?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흩어진 독립군들을 다시 추스려요. 우리 아까 대종교에서 김좌진 장군 말고도 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서일 장군이 중심이 돼서 이 지역에서 대한독립군단 여러 군을 합친 군단이 조직이 돼요. 대한독립군단. 네. 자, 근데 일제가 간도를 불사른 다음에 계속 추격망을 좁혀오니까 더 이상 만주 지역에서 활약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나와 있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러시아 땅으로 들어갔죠. 자, 러시아 땅. 여기는 당시 러시아가 적군, 백군, 사회주의자들과 왕이랑 귀족을 지지하는 백군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자, 적군이 좀 우세한 지역이었어요. 적군이 여기를 귀족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여기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자유시라고 붙였어요. 자, 근데 이 지역에서 그 독립군들이 넘어가서 그 소련의 그 적군, 사회주의 군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독립군들 내에서 사회주의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사회주의 안 하겠다는 사람, 이게 내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동포고 한국인들끼리고 일본에게 저항했던 그 동지들인데 여기서 이 소련의 적군, 백군 그 내전에 휘말리게 돼가지고 우리 독립군들끼리 총질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게 자유시 참변이에요. 빨간색으로 써도 좋아요. 6번. 자, 자유시 참변을 겪은 다음에 이때 많은 독립군들이 여기서 그 우리 동포에게 살해당하기도 하고 죽어요. 자, 살아남은 우리 독립군들 일부가 다시 그래도 러시아는 아니야. 만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만주로 돌아온 다음에 겨우겨우 남은 독립군들을 추스려가지고 자, 이 지역에다가 자, 우리가 군대도 키워야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체계적으로 세금도 거두고 이 지역을 나라처럼 다스리면서 뭔가 해봐야겠다 해서 세 개의 정부가 만들어져요. 자, 이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름하여 3부예요, 3부. 7번.
3부가 설립된다. 이 3부는 독립군, 군사 역할만 담당한 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도 거두면서 이 지역 주민들 행정도 담당하는 무슨 역할도 담당했다? 민정의 역할도 담당했다. 일본이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있어요? 절대 없죠. 자, 그래서 당시, 자,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당시 조선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가 총독이죠. 총독 아래 2인자가 오른팔이 누구라 그랬죠? 정, 정무총감이라고 불렀죠? 3인자, 경무총감이에요. 오늘로 치면 경찰청장 같은 역할을 한, 내무부 장관. 당시 일본의 3인자였던 경무총감, 미스야가 요 지역은 중국에 누가 장악하고 있었다고요?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랬죠? 중국 군벌 중에서도 여기는 중국에서는 방향적으로 어느 쪽에 있어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동쪽이면서 어디예요? 위잖아. 여기가 지금 중국이니까 중국인들이 지금 동쪽이면서 어디예요? 북쪽이죠. 자, 요 지역을 이제 그 동북이라고 불렀는데 중국 사람들은 별명이 동북의 왕인 사람이 있었어요. 동북왕 장쩌린. 이 사람을 이제 장작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베이징 지역이랑 그 동북 지역, 그러니까 만주 지역까지 다 장악하고 있던 군벌이에요. 위안스카이예프와. 이 사람과 미스야가 손을 잡아요. 여기서 활동하는 조선 독립군들 잡아다가 총독부로 넘겨주면 한 명당 돈을 두둑히 주겠다는 거예요. 자, 군벌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때 장조린이 나서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조선 독립군들을 많이 잡아다가 일본 총독부로 보낸단 말이에요. 자,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어떻게 해서 체포해서 일제경찰에 인도한다는.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됐을까요? 타격을 받았겠죠? 8번 무슨 협정? 미스야 협정 때문에. 자, 그래도 우리 독립군들이 굴하지 않고, 자, 이 지금 몇 개의 정부였어요? 3부, 3개의 정부였죠? 따라 읽어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몇 개의 정부? 이게 지금 미스의 협정으로 많은 독립군들이 잡혀가면서 타격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시 두 개로, 몇 개로? 두 개로 통합을 시켜요. 자, 이게 3부 통합운동이에요. 남만주에 국민부라는 정부가 만들어지고요. 북만주에 혁신의회라는 정부가 만들어져요. 자, 옆에 그림으로 가보세요. 자, 지금 3부, 3개 부서가 몇 개로 통합됐어요? 2개로 통합이 됐죠? 자, 남만주의 국민부가 만들어지고, 이 국민부의 여러 멤버들이 만든 정당이 조선혁명 당이에요, 당.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 아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러 정당들이 있죠? 이 당시 국민부라는 정부 아래 무슨 당이 있었어요? 조선혁명당. 혁명당 아래 혁명군이 있었어요.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령관 이름이 이 사람 기억해 두세요. 양세봉이에요. 누구? 양세봉. 혁신의회, 북만주에는 있었던 혁신의회라는 정부가 있었는데 여기 산하에 한국 독립당이 있었어요. 이건 임시정부의 한국 독립당이랑 달라요. 이름만 같은 거예요. 이 한국 독립당 아래 한국 독립군이 있었는데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던 사령관이 지청천이었어요. 이 사람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그거 중퇴하고 어디로 왔다고요? 서간도에 독립운동하러 왔던 사람이죠. 신흥무관학교. 그죠?
이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한국 독립군의 사령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지도를 좀 그려보세요. 못 그려도 좋고. 자, 이렇게 독립군들이 1910년대에 독립운동 기지를 해외에다 건설하고 20년대 이렇게 나라 밖에서 열심히 싸울 때 1919년 3.1운동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여기 만주 길림 지역에서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 단체가 의열단이라는 단체. 무슨 단체? 1900 몇 년? 19년 3.1운동 직후에 예. 의열단을 이끌었던 멤버, 창단했던 멤버 경상북도 밀양 아리랑 들어봤죠? 이 밀양 출신의 나 밀양 사람 누구요? 김원봉. 암살, 밀정 이런 영화의 주연으로 많이 출연했던 사람이죠. 김원봉의 베프이자 동생 윤세주. 김원봉이랑 윤세주가 어렸을 때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자, 일본인 교사들이 수업하는 거, 일본이 조선을 멸시하는 거에 불만을 품고 이 둘이 어떻게 했냐면 일장기 있죠. 자, 그 일장기를 이렇게 준비에다가 당시에 화장실이 다 재래식이었단 말이에요. 똥통이었다고. 일장기를 그 똥통에다 꽂아놓고 학교를 자퇴했어요. 이게 둘, 둘 다. 예. 그 윤세주를 형처럼 친형처럼 따랐던 김원봉, 이제 김원봉을 친형처럼 따랐던 윤세주, 둘 다 남자죠. 예. 이 의열단은 신채호 선생, 단재 신채호 기억나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죠? 이 사람이 의열단 행동강령을 써줘요. 이 행동강령이 조선 혁명 선언. 조선 혁명 선언의 주요 내용은 폭력, 테러, 암살 이런 것들로 독립으로 나아가자 이런 뜻이. 자, 그리고 이 폭력, 테러, 암살 여기에 걸맞게 의열단은 열심히 테러 활동을 벌여요. 의열단원들이 국내로 잠입해서 여러 테러 활동들을 벌이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만 좀 써볼게요. 자, 우리 저 서울에 당시 경성이라고 불렸죠? 이 경성에서 조선 통치하는 가장 핵심 기관이 어디예요? 충독부죠? 자, 김익상 조선 총독부에 정기수리공으로 변장을 해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그 계단 위로 올라가서 총독부 그 사무실 있는 곳에 근처에다가 자, 폭탄을 던지고 재빨리 나왔어요. 근데 폭탄이 터졌다, 터지지 않았다? 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당시 폭탄이 성능이 그렇게 좋지도 못했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 보면 손에 습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먹으면 폭탄이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김익상이 전기기사로 잘 분장을 했기 때문에 이때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그랬다가 중국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일본인들 중국으로 넘어와서 막 그런 군대 화형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일본인들 암살하려고 했다 여기서 잡혀요. 김상호 악명 높은 경찰서 조선인들 막 고문하는 종로 경찰서 여기 폭탄을 던지고 일본인 순사들이 쫓아오니까 자 시내에서 막 총격전을 벌였어요. 이 김상옥을 잡으려고 자 당시 이제 일본 몇 개 파출소에 순사들이 동원됐는데 김상옥이 워낙 이 날렵하고 권총을 잘 다뤄가지고 일본인 순사들이 많이 죽고 김상옥을 못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상옥이 막 지붕 위를 막 도망 다니면서
순사들이랑 총격전을 벌였는데 이때 동원된 일본 경찰이 무려 1000명이었다 그래요. 그쵸? 1대 몇? 1000. 자, 근데 결국은 총알이 떨어지게 되고, 자, 결국 총상을 몇 대 입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지붕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인근 민가에 숨었는데, 자, 그 민가에 숨은 그 김상옥, 이제 막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이 피 좀 닦게 이불 좀 빌려달라, 뭐 이렇게 그 민가 주민들한테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민가에 살던 주민들이, 그렇죠. 일제 경찰에게 김상옥이 있는 곳을 알려주죠. 이거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잡혀가서 큰일 당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김상옥이 안타깝게도 이제 일제에게 잡히게 됐는데, 잡히기 직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권총 자결을 하죠. 네. 그럼 잘 써야 돼. 그거는 터졌어요. 예. 터졌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진 않았어요. 하기는 네, 몇 명은 죽었지만, 많이 죽진 않았고, 네. 자, 그리고 나석주. 당시 우리 조선인들의 땅을 많이 뺏어가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자, 이런 쪽에다가 폭탄 투척. 폭탄이 터지긴 터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지는 않았고, 이때도 나석주가 이제 시내에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일제 총을 맞고 순국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테러 활동은 사람들 이목을 확 끌어모으기는 좋았는데, 자, 문제는 일본인들 많이 죽여보고 뭐 기관에 폭탄 같은 거 던져봤자 일본인 누구 죽이면은 또 다른 일본인이 와서 또 대신 이걸 대신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제 통치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이때 김원봉이 개별적인 투쟁의 한계를 느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 테러 활동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 중국으로 넘어가요. 당시 중국은 여러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군벌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중국보다 그렇게 막 미쳤대. 근데 이때 중국의 군벌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잖아요. 이 매국노들을 비판하면서 우리 순원 선생, 신의 혁명을 주도했던 순원 선생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이 군벌들을 타도하자 하는 중국의 민족주의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끌었던 정당이 중국의 국민당이었어요. 이 국민당의 당수가 자, 순원의 제자이자 순원의 어떤 그 후견인이라고, 그러니까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장제스였죠. 이 장제스가 이때 이제 중국인들을 모아가지고 군벌들을 하나하나씩 깨부수고 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자, 김원봉이 의열단원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가서 중국인 장교를 키우기 위한 장교학교에 우리 의열단원들을 입학을 시켜요. 그래서 기술이나 훈련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황포 군관학교. 이게 장제스가 만든 중국인 장교학교인데 여기에 의열단원들이 대거 입교를 해요. 그리고는 조선인들이 이제 용기도 있고 배짱이 있다는 거를 장제스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 자, 상하이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상하이 침략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퍼레이드 벌이고 있을 때 중국인들은 모두 침묵했죠. 근데 이때 조선인 의사 하나가 수통으로 그 일본 장군들 죽였잖아요.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죠. 이 이후에 국민당이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장제스가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의열단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의열단이 이때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든 학교가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학교예요. 자, 그래서 의열단은 이런 학교들을 만들면서 독립군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키워내기 시작을 해요. 중국의 여기 남쪽의 수도 난징이라는 동네에서 그러다가
이제 요거 30년대 얘기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일본이 계속 조선 독립군들을 공격을 해 들어오고 독립군 활동 못하게 막다가 마침내 여기 일본이 쳐들어왔죠. 이게 무슨 사변? 만주 사변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다 일본이 뭘 세웠어요? 32년에. 만주 국을 세웠죠. 그리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여기 황제로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사실상 어떻게 하죠, 일본이? 다스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독립군들이 활약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서 활약하던 독립군들이 다 어디로 넘어왔을까요? 다 중국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 무슨 장성? 만리장성 이 끝에 관문을 산해관이라고 하는데 이때 많은 중국인들, 많은 독립군들이 산해관 안쪽으로, 선생님 봐봐. 이 만리장성 끝에 있는 산해관 안쪽을 관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국 안쪽 땅, 만리장성 안쪽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내.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만주국이 세워지니까 여기서 활약할 수가 없어서 관내로 이동한다. 자, 그리고는 장제스의 수도였던 이 난징 지역으로 오는데 이미 김원봉이 여기서 의열단원들을 데리고 국민당 지원을 받으면서 자리를 좀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합류해가지고 또, 자, 이들 조선인들끼리 모인 하나의 범통합 정당이 만들어져요. 이 통합 정당이 민족혁명당이라는 정당이에요. 임시정부랑은 계열이 달라요. 이 지금 민족혁명당과 의열당 계열은 누가 이끌었어요? 밀양 사람. 김원봉이 이끌었죠. 누가 이끌었다고요? 김원봉이 이끌었어요. 계열이 다르죠? 그죠? 자, 그리고 임시정부 계열은 누가 이끌었어요? 김구가 이끌었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중국에는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세력과 의열단 중심에 그리고 상하이 지역의 김구 요 두 세력이 양대 산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30년대로 넘어가 보세요. 자, 다 왔어요. 1931년에 일본이 아까 뭐 일으켰다 그랬어요? 만주 사변 일으켰죠? 그리고 여기서 만주 국을 세웠죠. 자, 처음에는 그리고 일본이 여기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여기 있던 독립군들이 일본에게 저항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봐봐. 이제 조선 독립군들만 일본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 땅을 지금 일본이 지배하니까 중국인들도 이게 싫었고 여기다 저항을 했겠죠? 적의 적은 항상 뭐가 돼요? 자, 그래서 한국 군대랑 중국 군대가 손을 잡아요. 자, 1930년대 중요한 독립운동의 변화예요. 자, 한중 무슨 작전? 연합작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서 공동으로 저항하는 이제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 방금 얘기한 건데, 삼부라는 정부가 미세아 협정으로 깨졌다가 여기에 혁신의회랑 국민부라는 삼부통합운동이 벌어지면서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졌죠. 기억나죠? 네. 여기 북만주에 여기다 쓰면 되죠. 북만주에 혁신의회, 그죠? 혁신의회 산하의 정당이 한국 무슨 당이었어요? 독? 독립당이었죠. 그죠? 그리고 한국 독립당 아래에 있던 군이 한국 독립군이었죠. 여기 사령관이 누구였어요? 지청천이었죠. 일본 육군사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지청천. 남만주에는 국민부라는 정부가 있었죠. 이 국민부에 조선혁명당이라는 정당이 있었고 조선혁명당의 군대가 조선혁명군이었죠. 여기 사령관이 누구였어요? 양세봉이었죠. 자, 이 한국 독립군이 혼자 일본 군대랑 싸운 게 아니라 중국의 군대랑 연합을 해요. 중국의 포로군,
여기서 호는 보호한다고 로는 길로자거든요. 일본이 차지하는 철길을 중국인들이 보호한다 해가지고 호로군이었어요. 이 중국 호로군과 한국 독립군이 연합해가지고 쌍성부, 사도하자, 대전자령이라는 곳에서 일본 군대를 격파한다.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군대 숫자가 중국 군대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보통은 중국 군들이 지도하는 걸 따라갔다고. 그렇게 이 편하게 못 만나는 네. 그리고 중국 의용군과 조선혁명군이 연합해서 영릉과 흥경성 등에서 일본 군대에게 승리를 거둔다. 자, 하지만 아무리 뭐 한국 군대, 중국 군대가 마음이 이제 맞아가지고 같이 싸운다고 하더라도 일본 군대가 여기 지금 이미 장악을 하고 나라를 세웠다 그랬죠. 그리고 일본 군대는 일본과 조선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군대예요. 중국 군대랑 한국 군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의 거 뺏어 쓰고 이제 뭔가 민가에서 겨우겨우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독립군 활동을 하는데 일본 군대에 비하면 전투력이나 무기나 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져서 이 독립군들은 다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데 중국의 어디로? 산해관 안쪽을 뭐라고 했어요? 중국 관내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합류했다고요? 아까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 혁명당에 들어갔다 그랬죠? 자, 그런데도 일본이 여기다 만주국을 세우고 여기를 도저히 활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내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까지 숨어서 버티면서 당시 식민지 조선에 심지어 게릴라 전술을 하던 부대가 있었어요. 자, 중국인들은 이 만주 지역이 자기네 방위로는 어디 뭐라 그랬어요? 동북이라고 했죠? 당시 이 지역에 중국 공산당 군대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부대가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잘 봐봐, 쌤 봐봐. 동북은 중국인들이 만주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항일은 무슨 뜻이에요? 항일. 일본에게 저항한다는 뜻이죠. 연군은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연합해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중국인들과 누구? 한국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한국인들로 구성된 조국 광복회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이 조국 광복회를 이끌던 리더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이 김일성이 중심이 된 조국 광복회가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을 치고 빠지는 전술을 한 거예요. 이런 걸 게릴라 전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 보천보라는 곳을 기습을 해가지고 여기 있던 파출소를 불태우고 다시 만주로 도망을 쳐요. 근데 이게 당시 식민지배 받고 있던 조선 백성들한테는 꽤나 감명 깊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동아일보에서 이거를 이제 대서 이거 특필을 하거든요. 자, 이때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 김일성이에요. 이때 20대 중반이었다 그래요. 자, 이제 다 왔어요.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아까 국내에서 테러 활동 벌이던 김원봉 세력들이 개별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어디로 들어왔다 그랬죠? 중국 관내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한중연합작전 벌이던 우리 독립군들도 다 중국 어디로? 관내로 들어왔다 그랬죠? 자, 그리고는 이 난징에 모이게 되는데 난징에 모여서 만들어진 정당이 민족혁명당이에요. 의열단 누가 이끌었어요? 의열단 김원봉 그리고 한국 독립당 이거 아까 혁신의회 아래 있던 정당이죠? 이 한국 독립군 사령관이 누구였어요? 청천 조선 혁명당 양
양세봉은 근데 안타깝게도 한중연합작전을 하다가 부하의 배신으로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일본군 스파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양세봉은 안타깝게도 그 부하의 배신으로 죽어요. 예. 자, 양세봉이 죽고 조선혁명당은 양세봉의 부하들이 이끌고 있었는데 이 멤버들이 모두 난징에 모여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만든 정당이 민족혁명당입니다.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좌우 합작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문제는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은 여기 기반이 없었고 지금 다른 데서 이동해 온 사람들이죠. 근데 김원봉의 의열단 세력들은 여기서 지금 꽤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장제스 지원도 직접 얻어내고. 의열단 세력이 입김이 커지니까 이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의열단원들은 사회주의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중국 공산당 쪽이랑 같이 행보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좌경화 되기 시작해요. 경은 치우친다는 뜻이거든요. 어디 쪽으로 치우친다? 사회주의 쪽으로 좀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원봉의 의열단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 지청천이나 조선혁명당 멤버들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멤버들이 여기 민족혁명당에서 탈퇴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지청천, 삼균주의, 소왕 이런 사람들이 누구 밑으로 들어가냐면 임시정부 밑으로 들어가요. 임시정부 당시 누가 이끌고 있었죠? 김구와 이동영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때부터 지청천, 조성원 같은 멤버들이 임시정부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일본이 여기 만주 지역 장악한 거에서 만족을 했어요? 여기 북경을 함락한 다음에 난징까지 쳐들어와서 여기를 함락하고 불태워버렸죠. 난징 대학살이죠. 여기서 도저히 활동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중국 국민당이랑 김구 세력이랑 김원봉 민족혁명당이 모두 다 화살표처럼 중국 내륙으로 지금 깊숙이 도망가고 있죠. 그죠? 잘 봐, 집중해. 다 왔어. 자, 여기 한커우라는 곳에서 김원봉을 따르는 의열단원들이 중심이 돼서 조선의용대라는 부대가 만들어져요. 중요한 부대예요. 자, 지금 일본이 저렇게 사악하게 너무 중국인들 괴롭히면서 막 쳐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선 당황을 했어요. 일본 군대가 워낙 맹렬하게 막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을 막 죽이고 태우고 약탈하고 이러면서 막 이 지역으로 지금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황이 없는 터라서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아무튼 일본에게 저항할 수 있으면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장제스가 김원봉도 김구도 지원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한테 이 중국 안에서 군사부대를 만들게끔 허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난징이 불바다가 되고 이제 일본이 너무 저렇게 맹렬하게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들한테도 군사부대를 만들 수 있게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최초로 중국 관내에서 만리장성 안쪽이죠? 조선인 부대가 만들어져요. 이게 조선의용대예요. 조선의용대를 창단했던 멤버가 의열단 김원봉이었죠.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란 부대가 한동안은 이제 그 일본 군대에 맞서서 중국 군대랑 같이 잘 싸웠어요. 그리고 이 루어양, 낙양이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열단 원들이 뭐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 그랬죠?
좌경화됐다 그랬죠.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치우쳤단 말이에요. 근데 김원봉은 러시아나 소련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확보하려고 사회주의 쪽을 좀 그 지향을 했을 뿐이지 이걸 깊숙이 연구하거나 뭐 공부하거나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열단 안에서 사회주의자들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김원봉이 여기서 조금 뭐랄까 주도권을 잃어요. 이 조선의용대 안에서. 그래서 이 김원봉이 지금 보면 화살표가 이 로양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일부를 데리고 충칭으로 와요. 자, 충칭에는 무슨 정부가 있었죠? 임시정부가 있었죠. 김원봉이 원래 계열이 전혀 달랐던 그 김구 세력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임시정부 밑에 김구 밑으로 김원봉이 들어가게 된다. 당시 임시정부는 일본 공격을 피해가지고 국민당이랑 함께 충칭이라는 이 산골짜기에 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임시정부 아래 여러 정당들이 많았는데 한국 독립당으로 통합을 하고 군대를 만들죠. 이 군대가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 무슨 군대? 한국 광복.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도 이 한국 광복군의 한 부대로 들어가게 돼요. 1지대로. 자, 그럼 보세요. 아까 김원봉과 사이가 멀어졌던 중국 공산당이랑 이제 가까워졌던 조선의용대 남은 세력들은 공산당을 따라서 예난이라는 곳으로 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일본 군대랑 싸우게 되는데 김원봉의 부대에서 독립한 이 부대를 가리켜서 조선의용군이라고 불러요. 뭐 많죠? 다 왔어요. 뭐라고 부른다고? 조선군. 이 사람들은 김원봉 조선의용대에서 나눠진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은 누구랑 같이 싸웠다? 중국의 공산당과 같이 싸운 부대예요.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예난이죠, 예난. 그래서 이들을 나중에 연안파, 예난파라고 불러요. 자,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의 속해 있는 부대였는데 조선독립동맹을 이끌었던 멤버가 김두봉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정 이런 사람. 자, 김두봉은 국어학자이기도 했어요. 원봉, 두봉, 양세봉, 쓰리봉 다 나왔죠? 김원봉 조선 무슨 대? 의용대. 김두봉 조선의용 군. 양세봉 조선혁명 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과 항일전을 수행하는데 숫자는 얼마 안 됐지만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이들이 이때 중국 공산당원들을 감동을 시켜요. 나중에 우리 저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죠. 그죠? 그러다가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북한 정부가 수립되죠. 이 둘이 이제 이렇게 뭔가 불꽃이 튀다가 결국은 뻥 터졌죠. 북한의 침략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처음에 북한이 유리하다가 유엔군 개입으로 어떻게 돼요? 전세가 바뀌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전세가 뒤바뀌면서 올라가잖아요. 국군이랑 유엔군이. 그죠? 이때 통일이 되나 싶었는데 누가 도와주러 와요? 중국 군대가 도와주러 오죠. 이때 주력이 됐던 중국 군대가 이 예난에서 같이 싸웠던 중국 군대란 말이에요. 이들이 나중에 조선을 한국을 북한을 원조했던 그때 얘기했던 거 이렇게 얘기했죠. 한미 원조. 우리 과거에 도움을 받기도 했고, 자, 미국에 저항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을 지원한다.
자, 당시 이제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무리하게 미국이랑 싸우면서 누가 봐도 일본이 언제 패망할지에 대한 것들이 좀 분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국내에서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건국할 건지에 대한 국내 독립운동가들의 모임과 어떤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운형이라는 사람. 여운형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단체예요. 자, 줄여서 건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건동. 자, 이 조선 건국 동맹은 해방 이후에 이름을 바꿔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 혹은 건준위라고 불러요. 건동이 해방 이후에 뭐라고 바뀌었다고 이름을? 건준위. 뭐라고 바꿨다고요? 건준위로 바꾼다. 이 건동과 건준위를 이끌었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운형.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